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귀하고 이제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그런 재밌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 여기 있는 흑대마가 덩그러니 딱 한 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바깥쪽을 뭔가 좀 돌파를 해내자니 베개에 지금 이 에워싸져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는 촘촘한 그런 모습이라서 괜히 건드렸다가 이제 자충이 될 확률만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자리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귀 쪽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격언을 들어보셨나요? 집 속에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이제 바둑에서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백집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지금 흑은 이 대마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이 귀 쪽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딱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탁 떠오르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자, 그곳을 한번 좀 때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반발하는 수단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흑대마에게 멋있는 삶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감이 너무나도 탁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딱 생각하시는 급소 자리가 있는데 그 급소를 때리기 전에 일단은 요 한 점을 한번 좀 살려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뒀을 때 일단 백의 석점을 공략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백이 여기를 연결을 딱 안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요 입구자가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상전이 어느 정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백이 메꾸면 흑이 이렇게 두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흑이 한 끗 차이로 뭔가 요 귀는 살릴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성에 안 찬단 말이죠. 이 전체가 잡혀버리면은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결과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여길 둘 때 이 메인 타겟 요 돌에 대해서 공격을 이렇게 가해주면은 백이 메꾸더라도 요때 여기를 딱 칠 수 있는 타이밍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것은 흑이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전투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백이 이렇게 수를 늘리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치중을 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쳐봐야 되는데, 결국은 단수를 쳤을 때 이 흑돌에 대해서 지금 압박하는 것이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백이 제일 좋은 수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그것은 일단 한 집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흑이 당연히 이쪽을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백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긴 하지만, 패라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다르게 두는 패가 있는데, 바로 이쪽을 깡충 뛰어드는 패입니다. 자, 이게 좀 더 좋은 것은 일단 양보를 했을 때는 백이 여기 전투는 이제 무조건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내고 됐다내도 이제는 백이 이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대마 중앙 쪽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차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단수를 치면 아까랑 다른 점은 패를 이겼을 때 전리품이 훨씬 더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전리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둬가지고 어차피 패를 이긴다라는 가정하에 백이 이기면 이 귀 쪽에서 흑이 살릴 수 있는 게 또 남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잡아가는 패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어쨌든 흑이 지금 수를 멋지게 낸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백이 이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여기를 뛰어가는 수가 좋아요. 찌르면 여길 둬서 백의 안형이 이미 풍부해져 버려서 그냥 자체로 두 집이 나고 흑돌은 전부 자연사로 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는 조금 일감이 제가 말했던 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요. 바로 일감은 이 자리예요. 여길 둬서 이 백을 석점을 공략을 하자. 안 된다. 그러면은 요때 늘어가겠다. 이제 이런 지금 흑의 구상이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백이 이렇게 방어를 할까요? 자, 이때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방어를 했어도 이때도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딱 먹여쳐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양을 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늘면 모양은 지금 그냥 속된 말로 멍멍이나 줘버리는 게 더 좋죠. 지금은 여기를 젖힐 수 없다라고 하면 흑은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백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거는 행마 전투에서나 가능한 거지 지금은 흑이 괜히 이거 한 점 먹여줬다가 흑의 단점만 이렇게 남겨주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가만히 이걸 늘어가지고 백이 여기 두 집 내면 환격으로 석점을 냠냠 해버리면 되고 백이 이쪽을 늘면은 젖혀가지고 백 전체를 다 잡아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에게 있어서 이 수는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은 일단 한 점을 제압을 하는 게 좋은 수가 돼요. 자, 이제 끊었을 때가 아주 중요한데요. 백이 이거 지금 뭔가 됐나 보다 라고 따내는 순간 흑이 다시 한번 필살기 등장. 이렇게 입구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충은 금물입니다. 자충을 하는 순간 흑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단수 쳤을 때 이때 이제 좋은 수가 있죠. 요거를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잊는 순간 흑이 유가무가에 걸려서 요런 한 점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주고 백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단수를 쳐서 요 꼬리 돌만 잡아내면 한 집 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충분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이렇게 두는 대신에 전체를 잡으러 가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백이 여길 메꿔준다면 늘어가지고 백도를 전체를 다 잡을 수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백이 이쪽을 메꿔서 흑이 이렇게 두면 흑돌이 전체로 잡히게 되고 먹여치는 게 그나마 좋아가지고 패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니 굳이 왜 이 전체를 그냥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스스로 패를 만들 필요는 없어서 여기는 굳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패가 정답일까요? 아니죠. 백이 수를 메꿀 때 방법이 지금 너무 흑에게 여유를 많이 줬죠.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게 메꿔버리면 흑이 원했던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이으면은 막아서 안 되고 여길 입구자 가면은 따내버려서 아까 같은 타이밍을 잡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요 한 방에 흑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비틀어 쳐도 그냥 있는 게 좋아가지고 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다른 거를 뭔가 좀 건수를 만들어 내려면 여기를 한번 좀 끊어봐야 될까 싶지 않은데 네, 이쪽을 끊으면 어떨까요? 나갔다. 그러면 이걸 쳐야 되는데 따내기만 해도 흑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꼬리를 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백이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백이 이쪽을 기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흑이 할 수 있는 그 가짓수는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끊는 거는 조금 섣부른 그런 변화가 돼서 여기에서는 백에게 응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문제의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첫 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는 그 다음 콤비네이션까지 이뤄질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급소를 한 방에 치중 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자, 이제 백이 여기를 뛰어서 받는 게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수를 치면 백이 이제 더 이상은 이 석점을 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돌은 포기를 해야 되고 따내면은 아주 만족스럽게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런 끝내기는 덤입니다. 덤.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다고 백이 이걸 단수 쳐주면은 이제는 손을 못 빼요.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은 백돌 전체가 잡히니까 백이 한 수 손질이 더 필요해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백이 단수를 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는데 백이 그러면은 반격 수단이 없느냐? 있긴 있죠. 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끊더라도 여기 꼬리를 충분히 크게 떼어 먹을 수가 있고요. 자, 몸통을 공격하는 것도 더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붙였을 때 이렇게까지 기어 나오면 야,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몸통이다. 이건 다 잡았어요, 지금. 네, 이거는 백이 최악의 결과가 되겠죠. 너무 욕심부렸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일석이조의 묘수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여기 단점과 이쪽 집을 모두 방어하는 그런 수인데 이 위쪽을 막아가는 수가 이제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둘까요? 단수를 한번 쳐주는 순간 이거는 뭐 딱 봐도 지금 흑이 자충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요런 악수 전혀 악수 같아 보이지 않는 선수인데 이것이 악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냥 젖히는 수가 좋은 수예요. 자, 백은 이제 아둥바둥하면 안쪽에서 갇혀버리죠. 이거는 뭐 이제 백이 그냥 잡히는 변화가 되다 보니까 백은 일단은 이 한 점을 잡고 봐야 되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 끊는 수는 뭐다? 보리 선수 악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충. 자, 이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여기를 잇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기똥찬 묘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백돌 석점을 방어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길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여길 빠꾸 하면은 끊어가지고 전체 본체를 잡아낼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흑이 어딘가를 못질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석점 꼬리가 떨어지는 거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흑이 여기에다가 예쁘게 한 집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두는 순간 백이 이제 응수가 막혀버리는데, 하지만 백에게 있어도 아주 좋은 그런 반격 수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흑에게 테스트가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옆구리를 갖다 붙이는 수가 그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수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흑이 일단은 기어 올라오면 백이 그대로 공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흑이 최악의 결과.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단수 쳐가지고 뭔가 양단수를 쳐보면 어떨까 싶은데, 백이 따내는 순간 이도를 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길 들어갈 게 아니라면 결국 이어야 되고, 그냥 흑이 한번 시도해보고 말았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어딜 둬야 될까요? 이렇게 쳐야 될까요? 자, 근데 이걸 두면 여길 끊었을 때 아까하고는 다르게 흑이 따내는 순간 방어가 됩니다. 방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석점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이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바로 이 석점에 대해서 악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단수를 치고요. 백한테 물어봐요. 전체를 연결할 건지 말 건지. 전체 연결하면 전체를 다 잡으러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상전이 안 되죠. 역시 석점만 잡아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딜 둬야 될까요? 자, 이걸 둘 때, 뭐 이렇게 두면 될까요? 자, 이것도 이제 느는 게 있죠. 늘고 나면 환격 방어 따내면은 역시 안 돼요. 자, 그래서 백의 유일한 지금 응수는 바로 여기를 두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많이 틀립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이걸 끊으면 이어가지고, 야, 이게 뭔가 자꾸 자충으로 흑이 몰린다, 그쵸? 네, 흑이 유가무가로 오히려 잡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자, 이거 딴에도 여기 이으면, 지금 이렇게 이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이어줄 백은 없어요. 백은 이쪽을 가만히 이어주면은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다 된 것 같았는데 안 되죠? 여기서 많이 낮아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잘 둬야 돼요. 따내면 여유를 줬잖아요. 지금 백한테. 활로가 여유가 있죠. 연결해 가니까. 그래서 그 틈을 채워주는 겁니다. 가만히 이어주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이게 또 잘 안 보이거든요. 이으면 단수 쳐가지고 석점이 못 도망가니까 이거를 이제 방어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버리면은 잡히는 거고. 그쵸? 자, 여기서 방어하는 방법이 없어요. 야, 진짜. 미쳤다. 여기 메꿀 때 하나 조심해야 돼요. 이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꼬리를 뜯어먹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흑대마에게 삶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두기 전에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거 한번 심심해서 찔러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황이 됩니다. 황. 자, 이래놓고 이걸 둘 때 백도 이제 방어하는 방법이 재밌죠. 자, 어떻게 두면 될까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한순간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되면 여기를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잖아요. 세 점이 잡히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또 잡아야 되는데, 이걸 둬서 이 석점이 단수당하는 타이밍이 이제 줘버리게 되면은 흑이 잘못 둬도 응징을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타이밍을 또 뺏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흑이 이렇게 잘못 뒀을 때 말이죠. 바로 여기를 하나 밀어요. 그래 놓고 이걸 뒀을 때 요때 여기를 가만히 메꾸는 겁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되면은 놀랍게도, 야, 진짜 재밌어요. 이걸 먹여치는 수가 있긴 해요. 그냥 두면은 이걸 둬가지고, 자, 이게 흑이 전체가 다 잡혀버리면은 완전 황이잖아요. 이거는 흑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만약에 흑이 잘못 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또 맥점이 뭐 지금 원래 문제에서 정답도의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 최선의 문제를 지금 풀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또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걸 선수해주고 여길 이어가지고 이쪽은 어차피 잡힌 거고 반절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창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반이라도 살아가는 게 어디예요? 만약에 이게 수순이 틀리면 이걸 선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둬도 이제 여길 두면 이제는 아까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서 잡으러 가는 방법, 뭐 살러 갈 때 이렇게 늘어가지고 패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패는
그냥 사는 것보단 못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절대 먹여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또 먹여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정답은 늘 변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술기를 가지고 이것을 창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격언에서 집 속에 수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고, 역시나 보리 선수는 금물이라는 사실, 요 콤비네이션 한 방으로 100을 녹여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우아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이자 100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귀 쪽에 있는 흑돌들과 백돌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어지럽게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에펠탑처럼 생긴 흑돌들이 아주 위험한 그런 장면이에요. 일단은 모양 자체가 동형이죠. 좌우가 동형인데 요 돌이 일단 좀 도망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베개에 이 지금 깡총깡총 뛰어있는 돌들의 포진이 생각보다는 좀 촘촘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돌들이 만약에 도망을 칠 수 없다라고 하면 백한테 이제 타격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타격을 주러 갔다가 백한테 역공을 맞고 끝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이제 흑한테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요 한 점이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쉬워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기본기가 잔뜩 깔려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흑돌들을 아주 멋지게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개에 지금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요런 데 붙여가지고 안형을 조금 약간 넣어볼 수도 있는데, 백이 이런 데를 찝으면은 사실은 별로 득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흑돌에 이제 수만 좀 자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격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올 텐데, 요런 교환을 해놓으면 정답을 잘 두더라도 백한테 반격점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수가 줄어드는 수, 내 수를 스스로 줄이는 수를 자충이라고 하죠. 그것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바둑 용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사용되는 그런 바둑 용어가 아주 많이 있는데, 자충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백을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단수를 한번 쳐서 이 백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좀 촉촉수로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흙에 바람이 가득 담겨 있죠. 자, 일단은 요 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같이 뛰어가지고는 백돌을 제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돌에서 일단은 밀어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 백돌을 굉장히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자, 문제는 여기가 지금 귀퉁이, 귀의 특수성이 발현되는 귀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귀가 아니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귀이기 때문에 단수를 한번 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2번까지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3번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흙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백은 뭐 기분 좋게 그냥 손 빼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계속해서 영원히 흑의 입장에선 들어갈 수 없는 유가무가이지만 백은 아무 때나 여기 뒤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이 자연사로 잡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백을 타격하러 들어가는 이 흑의 지금 시도가 성립이 잘 안 됐는데, 자, 이것을 타격을 하러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는 전법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백이 연결을 하면 그때 이제 여기를 딱 단수를 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백이 이쪽을 늘면, 자, 타이밍 좋게 여기를 딱 호구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환격으로서 백이 따내면 됐다 가지고, 야, 눈이 시원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속이 확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해주냐는 거죠. 백이 지금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그런 말을 따라서 공격을 해주면 여기 환격을 들어갈 겨를이 생기지 않는 흑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호구로 눌러 막히는 순간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귀의 특수성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문제가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줄만 밀려져 있으면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자, 단수를 치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이게 이제는 지금은 촉촉수로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백이 꼼짝도 못하고 돌이 잡혀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 제일 쉽게 두더라도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때도 뭐 굳이 최선을 보면 이렇게 하고 백이 여기를 두면 이제 따냈을 때 백이 선수로 딴 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런다고 해도 이걸 두고 나서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수를 쳐줘야지 여기를 제압을 하면은 혹은 여기를 두면 이 따내는 걸 선수로 하고 나서 흙이 다른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잘 두냐 못 두냐에 따라서 선수를 잡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모양이 보면 동형이에요. 그쵸?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 동형인데 정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둑의 묘미이자 바둑의 꽃은 수읽기잖아요. 그쵸? 수읽기의 이제 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바로 먹여쳐가는 걸 구상을 해볼 수 있어요. 단수가 안 됐으니까 먹여치면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따내면은 그때 단수. 약간 뭐가 좀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야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여기를 이제 뛰는 게 조금 쉽지 않다 그쵸? 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흙은 이걸 밀어야 되는데 그때 백이 막아서면 오히려 지금 한 집을 괜히 막 지어주기만 한 꼴이고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지금 그런 허탈함이 막 다가오는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먹여쳐도 별반 득은 없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바로 백을 유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그 맥점. 바로 요런 수죠. 자, 여기를 둬가지고 양쪽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요걸 밀고 나오는 거하고 여기를 끊는 걸 맛봐가지고 딱 백을 요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자, 근데 수읽기를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수읽기가 상대가 여기를 안 두면 내가 다음에 여기를 두겠다가 수읽기가 아닙니다. 수읽기는 내가 여기를 까만 돌이 두면 그때 백이 응수를 해주면 어딘가를 두겠다. 백돌이 분명히 같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나 혼자만 이걸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읽기가 아니라 혼자만의 수읽기. 즉 착각이라고 하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둬가지고 이걸 두는 거는 수읽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수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밀어가지고 다음에 이걸 잡겠다. 근데 중간에 백이 둔 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백이 여기 수를 갖다 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백이 이렇게 하는 건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읽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백이 여기를 막는 순간 야, 이 돌이 치중간 돌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단수 한번 치고 이렇게 쳐주면 아까 봤던 그 변화도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먹여칠 수는 있는데 뭐 늘어도 지금 흙이 안 될 것 같고 따내기만 해도 뭐 이거는 흙이 될 만한 것이 별로 건덕지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뒀을 때 백에 가만히 있는 수가 정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둬보면 백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 백의 입장에서 압박감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양쪽을 다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이런 수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 딱 얻어 걸리면은 요런 수는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왜 작동이 될까요?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을 요렇게 치는 게 아니죠. 한 잽을 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흙이 이제 돌려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백이 어차피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냈을 때 이렇게 쳐가지고 백돌을 모조리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 지금 커다란 약간 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런 거대한 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일책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이렇게 하고 먹여쳐도 방금 전보다 집으로는 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어주면은 백 전체를 다 잡아낼 수가 있겠지만 백이 중간 과정에 포기를 했을 때 흙이 돌을 잡는 사이즈가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이쪽 백이 좀 더 튼실하게 집이 났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백이 손 뺀다라고 가정했을 때 받아주면 흙이 선수인 거고 손을 빼주면 이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것도 덤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는 바보는 없다를 백이 따라주면은 이 수도 지금 통하지 않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정답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딱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치냐 먹여치냐를 지금 선택권을 남겨두는 건 맞는데 그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교환이 되면 안 돼요. 얘를 치거나 먹여치면 안 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 기가 막힙니다. 자, 바로 이쪽을 하나 밀어요. 자, 백이 여기랑 지금 전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자, 때가 되었어요. 이때 단수도 아니고 먹여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남겨놔요. 요렇게 딱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느껴지시나요? 이게 왜 묘수인지? 정말 기가 막힌데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제 여기를 단수 칠 수 있어요. 이제 백이 수를 만약에 이거를 뭔가 좀 만들어 봐야 된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 이제 패를 내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2단 패이기도 하고 흑이 선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흑이 좀 유리한 패가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흑이 성공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여기 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수를 쳤을 때 이 지금 티라노사우루스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백이 좀 쉽지가 않고 이렇게 있는 것도 뭐 그냥 제일 쉽게 단수 쳐도 티라노사우루스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변화도가 이제 요길 단수. 이때가 이제 딱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둬주면은 이게 결정이 돼 있으면 흑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요렇게 딱 먹여쳐주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다시 한번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백이 이거 말고 이렇게 느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죠. 요렇게 하고 나서 단수를 쳐서 잡을 수 있고 백이 손 빼면 나중에 이렇게 따내져 있다라고 보면 끝내기 상으로도 사실 이게 놀랍게도 여기 도 있으면 백이 한 번 더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요렇게 한 번만 이으면 돼요. 요거는 한 번 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은 백이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좀 더 좋은 응수가 됩니다. 여기서 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방간의 최선이 돼서 흑이 티라노사우루스를 획득하고 이 흑돌 전체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충수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걸 다 두고 잘 봤는데 요게 한 번만 쓱 건드려가지고 아, 여기 두면 뭐 이런 데 끼워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해내겠다. 자, 돌파하는 작전은 좋아요. 자, 작전은 아주 좋은데 근데 문제는 백이 이거를 이제 요렇게 느슨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꽉 메꿨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둬서 붙였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 흑이 자충을 하나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두면은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여길 두면 자, 이 꼬랑지를 버리고 백이 몸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흑이 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겁니다. 자, 지금 무시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되니까 환격으로 백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은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근데 패의 종류가 바뀝니다. 첫째로 백이 선패, 그리고 2단패가 이번에는 흑이 부담되는 2단패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답도에서 나왔던 2단패하고 이거의 2단패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패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패에서 해소하는 작업이 서로 간에 이루어졌을 때도 거의 한 두세 수 정도를 굽는 그런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여기를 두기 전에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이어도 어차피 이렇게 느슨하게 둬가지고는 흑이 이게 귀를 후수로 살려야 되거든요. 비참하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수를 내려면 결국은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단수 쳐서 따내면은 자, 이게 뭐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단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도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요런 이제 자충수 하나가 판세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건 하는 것이 좋지 않고요. 바로 이쪽을 아껴주는.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이 바둑이 만약에 수를 기필코 내야 되는 바둑이다. 그러면은 패값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 최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어차피 이제 이게 집으로 손실이 졌을 때 너무 크다. 그러면 늘어가지고 요 돌을 이렇게 포기를 하고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가는 것이 또 요것도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변화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자, 오늘도 역시 적의 급소, 나의 급소, 그리고 고수는 맛을 아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안다. 그와 더불어서 자충수, 보리 선수는 역시나 금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 묘묘하고 환상적이게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 쪽에 있는 흑돌들, 지금 백으로 하여금 거의 뭐 완벽하게 양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흑을 살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인데,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한쪽이라도 살려낼 수 있으면 성공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백이 버텨간다면 흑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응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흑돌들을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눈이 딱 들어오는 곳이 뭔가 백도를 어딘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까요? 여기를 한번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찝어서 공격을 하면 어떨까요? 자, 일단 이 수가 백이 이렇게 도망가면은 석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둔 그런 수이고, 백이 이쪽을 연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백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이제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품은 희망은 꿈속에서나 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백에게는 반격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한 방을 맞는 순간, 혹은 이렇게 한 방을 맞는 순간, 지금 활로 싸움, 즉 수상전에서 흑이 이겨낼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압수를 메꿔가는 정도로는 이 석점을 잡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백도를 뒤에서 이렇게 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상전 같은 경우는 뒷수를 줄이는 것이 포인트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자, 백이 이게 이제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막아서, 자, 이제는 백이 기어 나오더라도, 자, 이게 지금 흑이 이겨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바닥을 기어가는 수, 역시나 단수를 아무데로나 치면 잇기가 좀 어려워요. 이 자리를 딱 막아갔을 때 백돌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제대로 잡아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여길 막는 거는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백이 치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요 뒤쪽을 메꾸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백이 석점이 위험해 보인다고 석점에서 이렇게 행마를 하면은 백이 잡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석점을 구해주는 최선의 방어 방법은 역시 흑도를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자, 바로 흑에 대한 급소 공격을 감행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백이 이걸 못 본 거였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게끔 지금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자, 지금 역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격언을 떠올려 주게 하는 그런 이제 배부침인데, 자, 이걸 당하는 순간 이제는 오히려 백이 수상전에서 지금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수순을 비틀어치기를 해봐도, 물론 이걸 끼웠을 때 이렇게 잘못 받으면 수가 날 수가 있어요. 늘 그렇듯이 이런 꼼수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백은 뭐 이렇게 단수를 쳐도 되고, 지금 이 석점을 뭐 반대로 단수를 쳐도 본체에 대한 공격만 똑바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수상전을 백이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석점에 대해서 좀 타격 방법을 약간 더 발전시켜가지고 여기를 둬주는 게 어떨까요? 자, 이게 이제 먹이를 주는 그런 행위잖아요. 따내주면은 이제 여기를 붙였다가는 오히려 흑이 지금 욕심으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백을 잡으러 가더라도 크게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정확하게 되는 수를 가지고 구사를 해줘야지 백도를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바로 이 자리를 단수를 이렇게 딱 쳐줍니다.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자, 성공적으로 지금 이 넉점을 포획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백이 딱 걸려 들었다는 느낌이 쫙 들잖아요. 이어야 됐을까요?
역시나 이 막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흑의 모습인데 백이 도망치는 것에 바로 한계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서 변화도를 지금 잘 살펴보셨다면 그렇죠. 백의 급소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역시 석점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급소는 이 흑돌의 지금 배붙임을 정확하게 가해주는 것이 최상책이 되겠습니다. 뭐 여길 들어왔을 때 백이 이걸 따내준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백이 당연하게도 이걸 안 따내고 반대쪽을 따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다르게 수를 메꿔간다고 해도 백은 침착하게 이 석점에 대해서 타격 지점을 잡아주면 자, 지금은 아직까지 흑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석점을 잡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수가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이미 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딜 가더라도 백이 여길도 가지고 안 됐잖아요. 이래두나 여길 먹였지나 안쪽 수를 맺구나 요 수에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 자리를 싹 늘어주는 아주 멋진 그런 묘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묘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째서 그러할까요? 여기를 뒀을 때 일단 백이 안쪽에서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발상이죠. 자, 이렇게 수상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안쪽을 두는 사람이 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흑이 바깥쪽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주면 백이 넘더라도 단수를 쳐서 더 이상 여기를 이제 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돌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흑이 조금 더 비틀어치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두면 어떨까? 야,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이 안쪽을 두면 백이 수를 메꿔준다면은 이렇게 돌려차기를 할 준비를 정말 제대로 갖추고 있거든요. 도망을 못 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백이 이제는 수상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상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돌 석점을 구출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요 일선 자리를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상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흑돌이 자연사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급소 자리가 조금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백이 이렇게 기어나간 자리를 먼저 제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백은 안쪽을 두지 않아요. 백은 바깥쪽에서 수를 조여갈 거고 자, 이때 이제 흑이 여길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백이 이걸 따내준다라고 하면 흑이 완벽하게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바둑을 짜갈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다? 백이 요 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이 흑의 중요한 돌, 넉점에 대해서 타격 지점을 잡아주면은 자, 이렇게 모두 다 빵 따냄을 하면서 흑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뭔가 좀 여기를 먹여쳐서 연결을 못하게 만들고 이쪽 바깥쪽 공격을 못하게끔 타이밍을 뺏어내자. 이런 뜻이 지금 담겨있는 그런 먹여침 회심의 한 방인데 자, 근데 이거는 백이 더욱더 냉정하게 이렇게 크게 돌을 품어줍니다. 자, 여길 들어가지 못하면 촉촉수가 발생이 안 되는데 여길 들어가는 순간 백은 이 전체를 다 따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흑의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해요. 바로 이 석점을 공격을 하기도 하면서도 연결을 방해하는 그런 수. 맞습니다. 이렇게 찔렀을 때 여기를 늘어서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먹이를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좋은 수일까요? 일단 따내는 순간 단수 칠 수 있는 여기를 젖혀가서 스스로를 자충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흑은 이 자리를 그대로 단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백이 여길 있는 거는 더더욱 안 될 거고요. 자, 도망을 쳤을 때 이제는 비로소 여길 끊어가지고 백돌을 환격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수를 메꾸는 게 있는데 그때는 여길 단수 쳐가지고 역시 이 백돌 석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돌 석점을 잘 제압을 하고 나서도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백이 여기를 이제는 신경을 안 써요. 자,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여기 백이 이렇게 마저 치중을 가게 되면 얼핏 보면 삼궁이지만 흑이 반대쪽에 있는 백돌 두 점을 공격하는 권리를 갖추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완전히 궁전을 짓고 살았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면 사실 여기서 백이 석점에 대해서 미련을 전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두 점을 구출하는 데 신경을 잔뜩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따냈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 이 두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삼궁의 한가운데로 용기 있게 깡충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여길 따냈을 때 다시 한번 먹여쳐 갈 수 있는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흙이 아둥바둥 해봐도 이 자리가 옥집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흙돌 전체는 다 잡혀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흙이 석점 잡고 정말 좋다 말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백이 이 자리를 뒀을 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이 석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두 점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공격이 됩니다. 자, 왜냐면 백이 여기를 따내면 전부 다는 못 살리더라도 반절을 살리면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백이 이걸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어가지고 이제 좀 뭔가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백의 입장에서 과욕이라는 뜻입니다. 여길 들어갈 때 이제 이 석점을 접수를 해버리게 되면 자, 삼궁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흙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양삼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삼궁이란 용어가 있진 않은데 뭐 그냥 분리된 두 집이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이 석점을 잡으러 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현명했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백이 이도를 살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또 이 두 점을 이렇게 살려주게 됩니다. 야, 이게 또 흙이 예상도 못했던 그런 변화죠. 왜냐면 요 끊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잡아 끌면은 삼궁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흙의 모습이고 자, 이것이 아니라면 이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사석작전을 해주겠다는 흙의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아서 지금 두 집이 바로 나고 흙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사석작전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해줄수록 지금 흙은 더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백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여길 끊어가지고 이 두 점에 대해서 옥집화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돌은 엄청 많이 따냈어요. 그런데 이게 뭐다? 결국은 진짜 집 한 집, 옥집 한 집으로 흙대만은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뭔가 여기를 이어가지고 동시에 따내는 그런 구조를 좀 기다리는 흙의 작전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맛보기로 갑자기 흙이 살아났죠. 자, 이쪽을 치중 간다고 해도 반대쪽에 한 집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뒤로 치는 게 아니라 요 한 점을 따내버리면 흙이 계획했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돌을 5개를 빵 따내는 일은 그 계획이 모두 다 무산이 돼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흙대마가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자, 맞습니다. 바로 이 석점을 잡으러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곳을 두는 것은 그래도 해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면 먹여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백도 이제 중간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막아서 자, 이것은 흙이 잡는 형태 자체가 백이 지금 흙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좀 매화꽃을 선물로 주면서 매화육궁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이런데 먹여치면 결국은 매화꽃을 흙한테 선물로 주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백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얘기인데요. 자, 이때가 이제 여기서 빠꾸를 해야죠. 흙이 이게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자, 백이 이렇게 양보를 하면 그러면은 이쪽을 딱 두 점을 빵 때려가지고 이도를 살려주고요. 자, 백이 만약에 계속해서 잡으러 간다. 그러면은 이 빵 따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요 먹여치는 것을 두면은 이 흑대마를 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해놓는다라고 해도 손해는 없는데 제일 깔끔한 수는 지금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치는 게 좋아요. 넘어갔을 때 뭐 이런 끝내기 수단도 나중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흙이 좀 득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백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받아주면은 혹은 이렇게 받으면 이때 이제 여기를 따내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이 됩니다.
자, 이제 백이 욕심부렸을 때 여기서가 키포인트인데, 자, 이걸 백이 못 봤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때 제대로 이렇게 응징을 해줘야만 이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면서 흑대마를 모두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 말고 아마 이렇게 푸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먹여치고 나도 어차피 똑같지 않나. 100이 여기를 두면은 단수 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100이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따내면은 지금 여기를 따내서 집으로 한 반집 정도 손해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 대마가 살았으니까 뭐 반집 정도 손해는 봐줄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애초에 여기를 쳤을 때 100이 잡으러 가면은 이 따내는 것이 치중을 불렀고 치중을 당했다고 해도 흑은 귀에 한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하면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먹여친다라고 하면은 정말 흑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돼요. 따내고 이걸 쳤을 때 100이 이렇게 양보를 천사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여기를 이어줍니다. 따내면 뭘 한다? 이제는 치중을 간다는 거죠. 아까랑 달라진 점은 아까는 요 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돌이 흑에 먹여쳐 놓은 악수 효과로 인해서 100의 원군이 되어 있죠. 자, 이제는 뭐 이걸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흑이 이 석점을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잡아가지고 흑대마를 지금 살려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이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단수를 쳐가지고 괜히 여길 치중을 남겨놓고 이렇게 살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여기를 따내고 되따낼 때 여기를 끊어가지고 흑이 이제 그냥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이 변화는. 하지만 어쨌든 패라는 실마리를 지금 흑에게 백에게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자, 흑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끊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백이 딴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여기를 딱 따내버리게 되면, 자, 이제 흑이 오히려 본인의 꾀에 빠져버린 꼴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상황에서 흑이 이 백돌 두 점을 촉촉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먹여치는 한 수로 인해서 이 흑대마가 잡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한 수수는 여길 단수칩니다. 쌍방간의 최소는 이렇게 끝이 나야 되겠고요. 백이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은 흑이 지구에서 가장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백돌을 잡아내고 흑돌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변화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 어마무시한 변화들이 숨겨져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하고 기기 묘묘한 그런 아주 재밌는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흑돌들과 백돌들이 이 수상전을 위해서 좀 대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흑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백돌 넉점한테, 자, 뭔가 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해 보이는데, 흑은 지금 한 덩치 한단 말이에요. 백은 그리고 굉장히 좀 가녀려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하지만 골리앗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분명히 지금 흑이 정확한 수순을 구해낸다면 요 백에게 정확한 타격을 주면서 흑이 패라는 선물을 백에게 주지 않고 정확하게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흑이 백돌을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우아하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 일감 자체가 너무나도 쉽게 떠오르는 그런 문제예요. 바로 단수를 치는 거죠. 양단수를 치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 백이 위에 한 점을 살리는 거는 터무니가 없죠. 흑이 이걸 따내는 순간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흑이 이겨가는 그런 전투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백이 위에 두 점을, 이 밑에 있는 두 점을 살렸을 때가 문제가 되죠. 자, 이게 이제 따내면은 여기서 그냥 딱 집이 빵빵 따내니까 흑이 돌을 두 번을 따내니까 백이 도망쳐도 막아서면 이거는 뭐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하지만 이게 이제
만만하게 봤다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백이 이제 이쪽 한 점을 단수를 치면 흙이 좀 뭔가 좀 꼬였다라는 느낌이 진하게 듭니다. 자, 요도를 이제 있자니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은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다시 빠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흙대마가 거꾸로 잡히게 됩니다. 자, 흙의 입장에서 지금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잘못 뒀다라고 해서 아차 싶은 순간이어도 포기를 해서는 안 되죠. 자, 흙은 지금은 단수를 이렇게 뒤에서 가격을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자, 따냈을 때가 중요한데 이게 그냥 똑같은 패라고 이렇게 도로 단수 쳤다가는 백한테 선패를 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흙은 만약에 패감이 있다면 그냥 쓰고 진행하는 것이 2단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패감을 썼는데 백이 따내고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흙이 패를 이겨낼 수 있으면 패감을 쓰고 그냥 이겨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잊기만 해도 일단은 어쨌든 흙이 선패를 만들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의 상황이 흙이 패를 져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걸 의외로 이어놓고 나서 이렇게 패를 하다가 패값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흙이 손을 빼고 이렇게 딱 두 방을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패감이 없어가지고 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두고 그냥 손을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따냈을 때 두 방을 두고 아직까지도 백이 한 번 더 해소가 필요해서 세 방을 다른 데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패 이제 지고 이기고 여부를 떠나서 흙이 한 방을 더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차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흙이 선패가 될 수도 있고 흙이 좀 유리한 2단패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되죠. 자, 근데 이게 같은 패라고 해서 여기를 잇는 건 금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백이 이게 재밌는 게 먼저 따내는 쪽이 보통 후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백도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돌을 안 따내고 뒤에서 먼저 메꿔주면 거꾸로 백이 선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완전히 지금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를 다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른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붙이는 거는 뭐 패가 되니까 다를 게 없고 이 자리를 이제 가만히 이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의외로 쌍방간의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백이 가장 기피해야 되는 그런 수는 도망치려는 수입니다. 자, 이걸 둬가지고 하는 순간 뭐 패라도 좀 건덕지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여기를 늘어가지고 한 수 늘어진 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흙의 주의사항은 패감이 동나면 이런 데를 늘어가지고 단패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자리를 가고 백이 단패를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해서 한 수를 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패는 고수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수씩 손해보고 있는 거를 하수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백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어가지고는 수상전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말이죠. 자, 그렇죠. 맞아요. 패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패를 낼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먼저 따내는 쪽이 후패를 맞게 됩니다. 자, 후패를 맞이하지 않고 선패를 맞이하려면 뒤로 메꿔서 여기를 최후에 따내는 자가 되면 돼요. 자, 백이 뭔가 좀 아쉬웠다라는 결말이 듭니다. 그렇죠. 패는 패인데 먼저 단수를 쳐서 최후에 따내는 걸 내가 선택하게 되면은 백선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중반전의 이런 선패와 후패의 차이는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들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것은 패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수가 눈에 들어오죠. 비틀어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요 수가 좀 매력적인 게 백이 이어가 달라고 지금 주문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조심할 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수읽기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흙이 아름답게 수읽기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깜빡한 게 있잖아요. 백이 이 한 점 안 잡고 뒤로 단수 쳐버리면 거꾸로 흙돌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흙이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격 지점을 쳐서 수상전이 바깥쪽이 기본이라고 해서 항상 바깥쪽만 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안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때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흙이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백이 타격 지점을 바꾸면 자, 이것도 따내기만 해도 이제는 뭐 백돌 넉점이 그냥 쉽게 잡혀 있는 모양이라 백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발생했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백이 이거를 또 이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도를 과감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요래단 수치나 요래단 수치나 비슷한데요. 따내는 거를 이제 흙이 하지 않으면 흙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뭐 흙이 후수빅이 난다든지 흙이 불리한 패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은 이걸 따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위쪽 2선에서 단수 친 것하고 동일한 결과표를 받아들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결과가 발생이 되면서 흙은 결국은 또 패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들고 울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패를 안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쵸? 수상전의 기본 형태를 따라서 뒷수를 한번 좀 메꿔가 볼까요? 자, 백이 준비한 필살기는 단수치고 연단수입니다. 이렇게 흙돌이 모두 떨어지게 되는데, 자, 흙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죠? 흙도 이렇게 단수를 쳐서 가급적이면은 이 꼬랑지는 띄워주고 몸통을 잡는 그런 지금 효과를 걷어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길도 쓸 때 이렇게 치면은 백이 안 됐잖아요. 자, 백이 뭘 해야 될까요? 다음 작업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 봤던 그런 모양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안쪽을 메꾸는 거는 흙이 당연하게도 수가 부족하고, 바깥쪽을 메꿨을 때 지금부터 계속해서 서로 간의 바깥쪽 결과를 받아들이면 백이 이겨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잇는 순간 이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할 게 없는데? 여기를 둬야 되나요? 여기를. 자, 이게 요런 맥점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단수를 치면 딱 쳐가지고 백이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따냈을 때 여기를 딱 따내가지고. 야,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근데 백은 어떻게 둔다? 역시나 여기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왜냐? 흙이 단수를 치면 여기를 치니까. 여기를 쳤을 때 백이 지금 꼬랑지만 먹고 지금 이 전투를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잇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쳐도 이쪽 흙돌이 잡히는 거는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흙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정답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쳤을 때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금 패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결말이었잖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급소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수에서 급소를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수로는요, 좀 다소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해요. 치면 안 됩니다. 치면 안 되고, 여기를 이어주는 말도 안 되는 미친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내셨을까요? 자, 이게 이제 여기를 둔다는 거는 기를 모으는 거예요. 여길 뒤를 메꾸면은 이렇게 쳤을 때는 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패가 나죠? 자, 그런데 지금 흙이 준비하고 있는 건 뭐다? 바로 이렇게 몸통을 통째로 끊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끊기는 순간 백은 이제 꼼짝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 두 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은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데 두는 건 바로 끊기면 여길 끊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백이 안 되니까 여길 있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딱 기다렸던 게 이제 보이죠. 요게 하나가 되는 순간 여길 치는 게 이제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흙이 이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어떨까요? 자, 이게 흙이 친절하게 이렇게 둬주면은 거꾸로 역전 KO가 나오겠지만 흙은 때에 맞춰서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이래놓고 따내면은 또 이 전투의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치는 순간 다시 한번 백이 이렇게 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뒤에서 메꾸는 거일까요? 여길 두면 젖혀서 유가무가 완성, 백돌이 잡혔죠? 자, 이건 나중에 흙이 여기 뒤에부터 둘 수 있으니까 백돌이 잡혔습니다. 유가무가로 흙이 둘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백이 여기를 꼬부린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 메꾸면 여길 둬서 흙선 빅입니다. 자, 만족스러우신가요? 당연히 만족이 안 되죠. 백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빅을 안 내주려면 여기를 쳐야 되는데
자,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한 번에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패이고, 백이 결국 단수 쳤을 때 흑이 흑선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아까 전에 최소한 이 모양에서도 사실 흑선패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2단패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결과랑 똑같기 때문에 전혀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고 나서도 자빠지면은 첫 수의 이 묘수가 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도를 활짝 웃게 만들 수 있는 묘수. 그렇죠. 맞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백이 두는 자리, 그 자리가 묘수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자,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자, 일단 메꾸는 거는 뒤에서 메꿔주면 유가무가 발생. 요 한 점을 잡는 거는 끊었을 때가 이제 요 돌이 요집이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유일한 한 수는 여기를 이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 됐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잘못 두면 큰일 납니다. 자, 왜냐면 이제 여기를 나가는 순간 백이 이건 또 수가 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대역전 KO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걸 따내는 거는 여기 한번 찔러놓고 여기도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런 데 한번 쑥쑥 쑤셔 나가면 흑이 완전 이거는 초상집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흑이 여길 늘고 버텨야 되는데 두면 둘수록 전투 결과가 지금 점점 나빠지게 되겠죠. 어떻게 싸우더라도 제일 쉽게 둬도 흑이 백선패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백은 뭐 더 좋은 수가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두는 순간 침착하게 이 자리를 막아서고 백한테 여기 한 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빅이 났다라는 직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이제 수를 메꿔가는 급소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로 안쪽 급소를 두어주는 거죠. 백이 따내면은 메꿔가지고 흑의 승리를 만끽할 수가 있고요. 백이 따내지 않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바깥쪽에 수를 조일 일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따내고 됐다내면 됐다내서 그냥 유가무가로 이 흑돌, 백돌들을 엄청난 방법으로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문제의 지금 선택지 자체가 너무나도 단수를 쳐야 된다라고 지금 본능적으로 우리 뇌에서 외치고 있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것들이 다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수로 묘수를 한번 둬줘야 됐고요.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이 같이 받쳐줘야만 여기까지 요 단수까지 받쳐줘야만 첫 수의 묘수를 기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던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기묘하고 절묘한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 그런 오묘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귀 쪽하고 변 쪽 사이에서, 자, 이거는 뭐 누가 누구를 잡으러 가라는 건지 정말 알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는 흑돌들과 백돌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흑돌 석점이 도망을 칠 만한 그런 곳이 보이지가 않죠. 여기 있는 백돌 두 점도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자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쪽에 있는 백돌도 지금 흑보다는 활로가 확실하게 하나 앞서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그냥 평범한 수단으로는 이 흑돌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자, 여기서 기막히게 아주 멋진 묘수를 사용해가지고 이 전투를 완전하게 흑의 전투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를 메꿔가는 거, 수상전의 기본 형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이게 그냥 수를 메꿔도 별로 지금 효과는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여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쪽 흑돌 넉점도 그냥 패석이 되고요. 백돌은 순식간에 이제 완전히 두터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바둑이 나오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주의할 상황은 이런 식으로 바둑이 나빠도 사실 꾸려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은 흙이 이제 중요한 자리로 오는 게 좋죠. 여기를 뭐 날일자 간다든지 눈목자 간다든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요처가 되는데 요런 도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게 이제 패석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패석이라는 거는 이 흙돌 넉점을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워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 1번 가지고 요 자리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다? 문제가 여기 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돌을 꼭 살리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럼 이렇게 기어 나와요. 여기를 막으면 이걸 두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장문이 이렇게 쳐도 사실 쳐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계속 기어 나가다 보면 여기서 생기는 집이 이 돌의 사이즈보다 더 커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런 데 한번 딱 급소자리 가버리면은 근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당하면서 좌변에도 또 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돌 위주로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돌이 잡혔을 때 패석이 됐다는 뜻은 이 돌이 그냥 잡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석을 놓친 흙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은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백돌한테 공격을 구사를 해볼 수가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그냥 직선적으로 다이렉트로 일단 백도를 공략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야,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쵸? 자, 이쪽을 따내면은 백은 그냥 기어 나가요. 막으면 연결해서 문제는 여기도 빵 터져 있는데 이쪽 끊는 단점까지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완전히 김밥 옆구리 터진 그런 모양이 돼요. 자, 이제 전투에서 이렇게 빠개진 형태라고 표현하거든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형태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바둑이 안 좋은 결과로 치닫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일단은 뭐 남자인데 남자답게 장문 한번 쳐보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계획 없이 치는 장문은 항상 이제 독이 됩니다. 이게 여길 찔렀을 때 막아야 되고요. 따냈을 때 결국은 이게 돌려치는 것 자체가 지금 돌려친다라고 해서 항상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뭐 돌려치긴 했는데 실속이 없어요.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빵꾸가 나면서 그물이 그냥 후두두두둑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여길 이어도 이렇게 큰 스윙을 휘둘러도 지금 흙이 위험하거든요. 전체가 다 잡혀버리게 생긴 그런 모양입니다. 자, 뭐 여기 뒤늦게 씌운다고 해서 이게 장문이 되지도 않는 게 그러니까 자꾸 막으면 막을수록 점점 빵빵빵빵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흙돌이 다 잡혀버리는 자, 이걸 가지고 사석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장문을 씌운 상황에서는 이걸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이으면은 그물이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재차 장문을 쳤을 때 이런 것만 안 두면 돼요. 여길 두면 이제 백이 난리가 나죠. 이렇게 둘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길 둬가지고 요 넉점을 제압을 하던지 자, 이건 이제 백의 판단입니다. 이걸 두는 것보다 때로는 두 점을 잡는 게 더 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있나 싶네요. 이렇게 두 점을 잡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흙이 빠개진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데 만약에 이런 장문 지금 사석작전 주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따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층 더 안정적으로 사석작전을 해주지 않고 지금 이 흙에게 흠집을 더 쉽게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지금 장문은 통하지가 않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럼 장문이 안 통한다라고 하면은 답이 없어 보이죠? 쳐도 따내고 여기를 너무 뒤늦게 씌우기에는 빵빵빵빵 터지는 그런 흑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이제 백이 흑진을 지금 해적고 다니는 그런 모양인데 아무리 단수를 잘 쳐도 지금은 이렇게 빵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계획 수정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장문을 이렇게 쳤을 이 돌을 끊었을 때 이 돌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 표현이 정확한데 자, 그 미꾸라지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적절한 공격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쳐서 끊는 게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그런 사례예요. 왜냐면 이걸 치고 결국 따내면 백이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걸 뒀을 때 백이 만약에 늘어준다. 자, 보이시나요? 여길 따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먹여칠 수가 있거든요.
따내면은 여길 둬가지고 그대로 환격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흙이 지금 수순을 이렇게 찝고 나서 하는 것도 되는데, 요럴 때는 이제 젖히면 어쨌든 간에 잡은 건 잡은 건데 이쪽에 두 점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2단 젖혀가는 걸 안 주려면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습관을 그냥 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빵 따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도 빵이 따내져 있어야지 여기를 젖혔을 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돌이. 자, 그래서 그냥 먹여치는 수가 정확한 수로 백이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고 뭐 이걸 한 점을 잇는 거는 최악이죠. 야,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그쵸? 여기를 찌르는 게 딱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두면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따내는 거죠. 또 여기를 먹여치는 게 아니라 여길 반대로 이렇게 따내면 있는 거 기다렸다가 이렇게 탁 끊어버리면, 야,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다. 이거는 다 됐네요. 그쵸? 자, 지금 이 수가 맛을 아끼는 그런 아주 좋은 수로 보이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길 찌르면 백이 여기 맛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대꾸를 이쪽으로 안 해줍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왜냐? 이런 데가 선수가 돼봤자 결국 요 머리를 막아 세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장문 씌워봤자 늦어요, 늦어. 이 지금 요석을 빵빵빵빵 이게 터지게 되면은 바둑은 뭐 던져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이걸 둘 때 늘어도 되고 고수답게 이렇게 한 칸 뛰어도 되고. 자, 이런 거는 이제 뛰는 행마가 사실은 좀 더 좋은 행마이긴 합니다. 이 다음에 요 한 점을 타격받아도 더 큰 걸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쉽지 않네요. 여길 그냥 미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젖힐 때만 백이 좀 조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여기를 많이 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따내도 촉촉수에 걸리고, 여기를 한 번에 먹여쳐도 촉촉수에 걸립니다. 자, 욕심부렸죠, 백이. 모양만 보고 두면 안 되죠. 수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 있는 걸로 바로 이제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여치는 걸 안 하고 씌운다. 그러면은 뭐가 좀 다르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아요. 최소한 여기를 이어도 구멍이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 석점은 이제 뭐 수상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사로 잡히게 됩니다. 야, 이게 지금 그냥 단수 치는 게 좀 그럴듯해 보였는데 백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니까 또 쉽지가 않네요. 야, 진짜 이게 미꾸라지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딱 들리는 그런 모양인데, 이 미꾸라지를 어떻게 하면은 추어탕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은 그 백이 둔 자리 한번 밀어볼까요? 자, 이거 여기를 이으면 그때 여기를 끊어가지고 넉점을. 자, 추어탕 끓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백이 뭐다? 백이 이쪽을 이렇게 늘었을 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요, 지금. 치면은 있고, 따내면 여길 둬서. 딱 봐도 지금 흙이 위험하지, 백이 위험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된다. 반대쪽으로 이걸 또 둬야 되는데, 먹여친다, 따내면 이것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흙이 절망적인 그런 형세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아마 찾으셨을 듯한데,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만큼 바둑의 세계는 오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꾸라지를 가두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끊는 순간 그 지금 꿈이 산산조각 납니다. 자, 거의 뭐 이제 미꾸라지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거의 뭐 장어급인데 이 흑돌도 걸려 있고, 요석을 잡으면 여기 백돌도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이 흑돌 넉점까지도. 그러니까 돌수만 가지고 요석을 제압하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돌수만 26집이에요. 그러면 공간을 합치면, 그러니까 이런 전투가 40집에서 50집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곳을 아낀다. 그냥 장문을 탁 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그런 묘수인데요. 자, 이게 묘수인지, 왜 묘수인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길 뒀을 때 뭐 똑같아 보여요.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두면 어차피 구멍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를 먹여친 수가 악수가 됩니다. 안 먹여치고 어떻게 하냐? 그냥 끊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는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백이 이제는 여기를 터트려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관심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 뒤에 있는 넉점만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늘면은 이렇게 빵 따내가지고, 야, 진짜 시원하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사이다급, 핵사이다급 그런 따내는 묘수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를 먼저 하나 젖히고 따내는 것도 일책이에요. 이걸 치면은 여기를 둬서, 나중에 뭐 이거를 흙이 따낸다고 백이 이어주진 않겠지만, 백의 모양을 좀 더 무겁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왜냐면 이거를 따냈을 때, 결국 이걸 따내면 여길 따내는 것도 일책이지만 여길 찝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도 지금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요. 자, 백이 이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는 이 지금 뿌리에 있는 돌만 잡으면 돼가 탁 끊어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장어가 힘이 좋다고 해도, 미꾸라지가 힘이 좋다고 해도, 자, 이 지금 포위망을 뚫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남겨져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수법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본체를 단수를 치면은,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전혀 무섭지 않죠. 여기 있는 돌들이 또 패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돌들도 두실 때 상황은 뭘 해야 된다? 이 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면 됩니다. 이런 패석들이 남겨져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은 요런 데 끊을 때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축을 잡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망가면 이 돌이 자체로 못 도망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축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단수 쳐가지고 빵 뚫리니까. 자, 이게 흙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끊는 거에 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눈길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대로 요 넉점을 단수를 쳐서 그냥 이걸 이겨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백의 가장 어려운 응수는 아무래도 여기를 그냥 쑥 찌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를 두면 이걸 끊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순간 이제 이 문제는 사달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뭘 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아끼고 그냥 막아주면 됩니다. 자, 이거 뒀을 때 계속해서 이게 핀트가 살짝 벗어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실전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실수인데, 정확한 타격. 자, 이겨냈죠? 자, 백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 쳤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의외로 다 풀어놓고 많이 틀립니다. 다 풀어놨다라는 거는 결국 수익기가 끝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으면은 이걸 둬가지고 다 풀어놨다라는 말은 없어요. 착각을 하게 되면은 다 풀어놨다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쳤을 때는 정확한 타격 지점. 먹여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여치지 말고 그냥 단수 따냈을 때 다시 한번 요렇게 돼가지고, 야, 진짜 기가 막힌다. 다시 봐도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이 전투의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요게 지금 요렇게, 네, 이 백돌 넉점을 잡으면 이쪽 바둑판의 지금 쿼터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투의 승자가 한 3, 40집, 최소한 30집은 너무 적게 봐줬다, 그쵸? 4, 50집은 그냥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걸 보는 자와 안 보는 자는 완전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역시나 배울 점은 보리 선수는 금물, 고수는 악수를 뭐라고 할까요? 맛을 아끼다가 지는 게 아니라 고수는 맛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서 이긴다라는 표현이 맞는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시원하고 재밌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귀 쪽에를 한번 보시면요. 요 흑대마, 지금 딱 한 집을 갖추고 있는 요 흑대마가 보이죠? 여기에 이제 한 집이 있는 것이 희소식인데, 나머지 한 집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딱 봐도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 1의 1 자리에다가 한 집을 좀 추가로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쉬워 보이지만 백의 반격이 날카롭게 만만치 않은 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뿌리치고 나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지금 그런 이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한 집을 이 흑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너무나도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단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단수를 치는 순간 102점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백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 여기를 둬도 일단 두 집이 나는 그런 장면인데, 기왕이면은 돌을 다 잡고 살리는 것이 더 좋겠죠. 바로 여기를 딱 끊어가서 5점이 이제 꼼짝도 못하게 잡히는 그런 백의 모습입니다. 자, 백이 조금 과욕을 부렸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아무래도 이제 백이 이 2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이 피해를 좀 최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흑은 차근차근 이 2점 한번 따내주고요. 여기는 백이 옥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돌에 눈이 현혹되면은 큰일 나죠. 여길 따내는 순간 이제는 백이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낚아채면서 요 자리를 쑥 밀고 들어가면 흑돌이 거꾸로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2점을 따낸 것은 집으로 명백하게 이득이 되고, 백이 여기를 먹여칠 때 이제 손을 빼고 과감하게 자잘한 것들은 이제 손을 빼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서 두 집을 내는 그런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너무 쉽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런데 백이 과연 이렇게 받아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백은 어차피 2점을 못 살려요. 그쵸? 그러면은 기왕에 버릴 거 이왕이면은 좀 더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흑이 세워놓은 전략이 눈에 들어와요. 사실 2점을 따내면 어차피 이 친구가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은 연결을 할 때 나도 연결을 하겠다. 야, 이게 이제 흑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변화도인데, 자, 근데 이제 흑이 까먹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백은 이 2점을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지켜주는 가장 좋은 전략은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진 앞으로를 외치는 거죠. 바로 최선의 공격을 바로 펼쳐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더 먹여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를 물러나면은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흑이 이제 그거를 안 내주려면은 반격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백이 요 한 점을 그냥 뽕 따내면, 자, 이쪽에 있는 흑 한 점이 원래 있던 거를 더 자충으로 백이 만들어내면서 이 흑집을 옥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쩐지 문제가 너무나도 쉽더라니 지금 백에게는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흑이 여기에서 그냥 따내놓고 나서 그 외적인 변화는 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좀 비틀어치기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럴 때 뭔가 좀 이런 좀 창의적이고 좀 천재적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이건 백이 이어줄 리는 없잖아요. 야, 이건 이어줄 리는 없고, 백은 당연히 여기를 이제 잇겠죠. 따내면은 아직까지도 되들어갈 여기를 이제 되먹여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타이밍을 백이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막는다고 해도 이 따내는 걸 선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대만은 꼼짝없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늘을 나는 그런 묘수를 흑이 또 보여줄 차례가 됐어요. 자, 바로 이쪽을 먼저 끊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길 둬서 어차피 2점을 연결은 못하니까 백이 딱 단수를 쳐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묘수로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백으로 하여금 여기 먹여치는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 2점을 잡았을 때 요렇게 이어가면은 알토란이 2집을 내고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지금 흑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늘은 날아다니는 그런 묘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나는 자 위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백이 2점을 단수치는 게 아니라 이 2점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2점을 용기 있게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쪽을 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묘수인데, 여기를 들어가는 거 이제 무용지물이고,
결국은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이 지금 빈삼각의 묘수로 하여금 백이 되따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수는 좀 달라졌지만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결과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흑대만은 꼼짝도 못하고 잡히고 말게 됩니다. 야, 이런 게 있네요. 네, 여길 늘어가는 수가 있었어요. 자, 역시 문제가 너무나도 쉬워 보이더라니 백으로 하여금 묘수를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봐야죠. 이렇게 해서 백이 연결을 하면 두 집을 내는. 자, 근데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백이 요 한 점을 살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들어가더라도 흑이 이렇게 촉촉수를 만들어가지고 백도를 제압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자, 중요한 건 흑이 여기를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단수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은 여기를 공격하러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여쳐 볼 수는 있는데 뭐 어차피 여길 들어가질 못하니까 지금 흑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여길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준비점, 바로 여기를 따내는 건데, 자, 이제 백이 조심해야죠. 요럴 때 이제 손찌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옥집을 이제, 되확인하는 작업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요걸 한번 두게 되면, 이제는 이 석점을 단수치는 타이밍을 흑에게 내주게 되기 때문에, 거꾸로 백돌이 잡히게 되거든요. 자, 여기를 잇는다고 해도 이 석점을 따내면 추가적인 한 집 확보가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공격을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방어를 지금 수비에다가 치중을 해주면은 흑대마를 현명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제 옥집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딱 돌파를 당하는 순간 답이 없어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흑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 해봤거든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바둑이 이래서 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을 안 지어주는 그런 기묘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하늘을 날던 그 묘수를 지금 둬야만 정확하게 하늘을 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흑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응수타진을 하는 건데 백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차피 뭐 연결할 거는 아니고, 그쵸? 백은 일단은 여기서 액션이 두 점을 잡는 액션이 나오면, 자, 이 교환이 딱 하나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레이더망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길 단수 쳐서.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따내면 되따내고 여길 막을 수가 있으니까 백이 이걸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잡으러 간다면 여길 들어가는 건데, 자, 이 타이밍을 완전히 흑이 지금 잡아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이 따내면은 그때 연결하면 그만이니까. 야, 진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단수 쳐도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고 요 따내는 것만 선수가 되면 흑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건 알겠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늘어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버려주면 그만이니까. 자, 근데 이 지금 기막힌 묘수가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 스텝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이 두 점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안 잡으려고 이렇게 딴청을 피워줘야 돼요. 자, 백이 이제 손 빼는 거는 그냥 바로 한 집이 나니까 잡으러 가려면 여길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마법이 벌어집니다. 요 교환으로 인해서 이 자리는 바로 못 들어가지만 템포를 한번 죽여줘도 된다는 거죠. 자, 왜냐? 여길 두면 아직까지도 이도를 촉촉수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다 연결하는 거는 후절수는 나오는데 이 후절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따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어차피 살아있는데 뭐 지금 후절수가 대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석점을 버려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한 집을 장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이거는 감탄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백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석점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응수타진의 타이밍이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다른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나서 그때 여길 두면 지금은 당연히 단수를 친다는 거예요. 따내면은 이렇게 따냈을 때 아까와 같은 촉촉수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야, 이런 타이밍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를 뒀을 때 백이 트릭을 한번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 한번 밀어보지 뭐. 그러면은 일단 차단이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둑을 둘 때 내가 하수일수록 약간 좀 상대방을 멍멍이처럼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멍멍이처럼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냥 눈이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요렇게 둬서 애초에 지금 백이 만들려던 변화도를 다시 거머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마이웨이를 가야 되는 거죠. 여길 끊었다는 거는 이 두 점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여치면은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지금 자충으로 그냥 흑돌이 잡혀버리게 돼요. 어느 쪽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 백돌 타겟에 대해서 단수 한 방 이러면은 여길 둬도 따내면 백이 욕심부린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금 줄 수가 있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흑이 완전히 뭐 대궁전을 짓고 살았죠. 거기다 백집도 날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수가 나왔을 때 이게 응징을 못하면 오히려 지금은 묘수로 탈바꿈이 됩니다. 원래 무리수는 응징을 잘 못하면 더 좋은 수로 바뀌어요. 네, 원래 최선의 수가 지금은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 것이 냉정하게 집으로 볼 때는 최선의 한 수입니다. 이게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좀 작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요것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백의 최선의 응수는 이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응징을 못하면 이 수는 묘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꼼수라고 말을 하는데 꼼수에는 언제나 응징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서 현명하게 백을 응징한다면 흑에게 초호화 궁전을 짓고 살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권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요 함정에 빠지면 흑대마를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묘수를 먼저 한번 좀 둬주고 백이 여길 두면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 두 점을 따내는 걸 선수로 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었고요. 여길 꼬부린다면은 여기를 이제 들어오라고 유인을 해서 이 자리를 따내면서 이 백돌 석점을 다음번에 타격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함정을 파는 그런 응수타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아주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협소하고 좁은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이 백돌을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이 흑돌 석점이 좀 위태위태한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돌을 좀 돌보면서 이 백대마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내면서 흑이 백대마를 잡으러 사냥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백대마를 멋지게 함락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 석점을 돌봐주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자,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지금 와서 이렇게 안 받는 것은 따내는 순간 사실 요 끝에 자리에 한 집이 항상 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궁돌을 하나하나씩 아무리 쪼아 가더라도 이 백이 두 집 이상 나는 것을 막아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흑은 이 석점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만 두더라도 두 집이 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좀 널찍하게 이렇게 곡사공을 만들면서 백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흑이 절에간 새색시처럼 이 석점을 살려내는 그런 아주 순한 바둑을 둬가지고는 이 백돌을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감각이 또 떠오릅니다. 자, 일단은 살려가는 것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자, 일단 여기서가 되게 재밌는데 일단은 백이 흑이 안 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을 갈 수 있거든요. 석점에 대한 바로 공격을 가는데 흑이 지금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여길 밀면 막았을 때 여기를 딱 먹여치겠다는 거죠. 자, 이게 약간 마법과 같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거를 따내는 순간 흑이 바로 빵 되따내버리고
그렇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둬가지고 꼬리만 좀 떼어줄게. 꼬리를 네가 잡을 때 나는 이쪽 두 점을 추가 확보하면서 먹여쳐도 이렇게 맛보기로 살 수가 있거든 이라고 흑한테 지금 선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걸 석점을 따냈을 때 흑이 됐다내는 타이밍이 돌아온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백이 뒤늦게 한 점을 따내는 거는 요 자리를 파워해가지고 백대마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백이 이쪽을 둔다라고 하면은 흑이 그냥 여유 있게 이 5점을 따내면서 요 한 점 정도는 뭐 선물로 줘도 괜찮지 않을까 요런 모양으로 네, 백대마를 모조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흑이 지금 꿈꾸던 그런 모양이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백이 안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따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쪽을 지어내면은 요길 따내가지고 백대마가 또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백도 돌이 일단 너무 따내고 싶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낼 수 있는 권리를 갖췄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따내면은 화를 부릅니다. 자, 이걸 따내는 순간 흑이 바로 되따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자리를 막으면 요 한 점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기분 좋게 옥집을 내주면서 버릴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백이 이쪽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역시나 여기를 들어오면 단수 쳤을 때 이 두 점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뭐 손을 빼도 따냈을 때 됐다내면 결국 백이 한 집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찌르고 들어갔을 때 백의 응수를 찾는 게 좀 쉽지 않은데요. 자, 백은 따내서도 안 되고 넓혀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인내의 한 수. 한 번을 템포를 한번 죽여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길 두면은 이제 여길 단수 치면은 그때 딱 타이밍을 잡고 따내면은 이 백대마에게 두 집을 선물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흑이 이거를 뭐 연결해 가지고 이 전체를 따내면서 이렇게 따냄을 당하면서 사석 작전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어야 되는데 늘 그렇듯 이 석점을 따내는 것은 백에게 한 집을 더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흑이 약간 조금 맥점을 잘못 짚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맞습니다. 바로 요 안쪽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좀 현혹스러운 수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두면은 단수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못 따내게 되면은 백은 반대쪽을 따내야 된다는 거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 석점을 먼저 따내게 만들 수 있으면 맛보기로 이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발버둥 쳐도 지금은 흑의 포위망, 그물망이 꽉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또 응수를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화끈하게 넓혀주는 게 좋은 방법이 돼요. 네, 반대로 둬야 되는 거죠. 자, 먹여치고 한 번 정도는 따내줍니다. 하지만 두 번 먹여치는 타이밍에 반대쪽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자, 그러면 백이 사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막더라도 이게 끼워가는 타이밍을 잡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사는 모습이고.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를 먹여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빠꾸 단수 한번 이을 때 이렇게 두면 두 집이 나는 거고 그리고 백이 정말 차선책으로 이렇게 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석점을 버리면 못 잡으니까 결국은 뭐 들어와 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냈을 때 집이 나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백이 빠꾸는 해야 된다. 단수 한번 치고 나서 두 번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은 뭐 두 집이 나버렸죠. 일도 아니죠. 자, 요래 가지고 지금 이제 백이 살아나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이 어딘지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맞습니다. 때가 늦어가지고는 이 백을 요리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한 방에 그 자리를 딱 일격을 가해주는 거죠. 자, 이게 너무나도 좀 속수로 보이는데 자, 지금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두는 순간 백이 이제 응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겠죠?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좀 쳐볼까요? 일단 이거는 뭐 여기 있기만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수를 쳐도 됩니다. 단수를 치고 연단수를 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패스. 여길 두는 것도 사실 뭐 흙이 이렇게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네, 여기나 여기를 집어넣지 않는 이상 늘어도 되고 단수를 쳐도 되니까 패스. 자, 그럼 이제 사실상 100이 받을 수 있는 거는 3개밖에 없거든요. 자, 이때가 이제 여기를 딱 단수 치면은 그때 여기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자, 여기를 딱 단수 쳤을 때 요 끼워져 있는 교환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수 치고 결국 100이 독사가를 채취하게 만듭니다. 그때 됐다 내면서 맛보기로 이 100대 말을 딱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수순이었습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은 결국 100이 이걸 따낼 시간이 있냐? 없죠. 여길 연결하면은 한 집으로 이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걸 끼웠을 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넓혀야 되는데 이때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 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딱 얼쑤하고 쳐버리는 순간 따냈을 때 됐다 내고 결국은 이걸 건너갈 수 있다는 흙의 지금 환상이거든요. 요렇게. 네, 100이 여기를 이제 잘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혼자만의 술기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100은 이 석점을 따내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딜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흑두점을 제압을 하고, 자, 그럼 이 석점도 제압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궁전같이 커다란 집을 만들고 알뜰하게 이 백대마를 살릴 수가 있어요. 궁전 같은 집이지만 참 알뜰하다는 표현이 맞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쪽을 단수 쳤을 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급소를 한번 더 날려야 돼요. 묘수를 아무리 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콤비네이션이 잘 안 들어가면 이 백대만 살아나게 됩니다. 자, 찔렀을 때 백이 막아서 살았죠? 맞습니다. 바로 이쪽을 이렇게 젖혀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언제가 됐든 이걸 따내면 됐다 냈을 때 이곳이 악수 역할이 지금 돼요. 스스로 한 수를 더 투자해서 한 집을 내야 되니까 이 한 점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안 따내면 어떡하냐? 결국은 이걸 둬야 되잖아요. 그때 넘어가면 결국은 이 도를 제압을 못한 채로 여기를 따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됐다 내고, 이 됐다 내는 건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대마를 완벽하게 사냥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 사실 첫 수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딘가를 백이 뒀을 때 이런 맥점을 떠올렸을 때 이게 넓혀가는 수를 딱 떠올리면은 어떤 타이밍이 되더라도 이걸 밀면 좁혀주고 이걸 막으면 이걸 낀 거 넣으면 넓혀주는 타이밍을 딱 읽어낼 수 있다면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젖혀가는 수. 백이 만약에 한 점을 잡는다면 이렇게 찔러가서 이 지금 석점을 억지로 잡게 만들어 가지고 백대마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수순이 담긴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아주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